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면 허둥대지 않는다. 머릿속 생각 하나가 사람과 만물을 살리는 뿌리와 싹이며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 절개 하나가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기둥과 주춧돌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수성이란 몸과 마음을 닦고 두루 살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생각에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뿌리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작은 마음의 씨앗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심신을 수양하고 성찰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책은담의 지혜가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함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침묵하고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 또한 마음을 열어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화를 잘 내고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을 대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려는 생각은 경솔하다. 상대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순진하게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나의 말에 공감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공감의 대상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사실이고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거래의 대상이나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 공감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지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판단한다. 비교하면 불행하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어딘가 그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 남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서 열등감을 느낄 날이 온다. 비교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언제든 보잘것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의 욕망을 인정하라. 현명한 사람은 다른 이의 욕망을 잘 살핀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 원한을 사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욕망은 통제해야 한다. 자기 욕망은 인내심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너그러움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많은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만남과 헤어짐이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 뜻이 높고 커서 남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갈라서기 또한 어렵다. 남과 기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친해지기 쉽지만 헤어지는 것 또한 쉽다. 그러므로 군자는 차라리 강직한 태도로 남에게 꺼림을 받을지언정 아첨으로 남의 환심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기품이 있는 사람은 남과의 사귐에 엄격하다. 쉽사리 친해질 수 없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터놓고 친해지면 신의를 지켜 쉽게 헤어지지 않는다. 요즘 말로 손절 당할 일이 없다. 기분 좋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 사귀기 쉽다. 필요에 따라 듣기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만나면 유쾌하다. 하지만 자기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쉽게 변해 멀어지기 쉽다. 금방 달아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관계보다는 진득하게 따뜻함을 유지하는 관계가 낫다. 사람은 신중히 사귀어야 한다. 군자는 엄격하기가 바위와 같다. 사람들이 친해지기 힘든 것을 두려워하여 밝은 구슬을 괴물로 여기고 칼에 손을 가져가듯 한다. 소위는 교활하기가 기름과 같다. 사람들이 쉽게 영합하는 것을 기뻐하여 독을 단엿으로 여기고 손가락에 묻히듯 한다. 군자는 함부로 교제하지 않는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탐욕이나 권력욕에 눈멀지 않은 사람 등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겉모습만 보면 엄격해서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있는 사람 같을 수 있다. 사람들은 이질적인 존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군자를 괴물로 여기고 제거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 소인은 가까이 사귀기 쉽지만 가려 사귀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겉모습만 보고 군자를 오해하지 말며 소인과의 사귐은 신중해야 한다. 남의 허물을 고치는 법. 집안 사람에게 허물이 있으면 조급히 드러내지 말되 경솔히 버려두지 말라.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에 빗대어 은연중에 깨닫게 할 것이요.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을 기다려 바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따뜻한 기운이 얼음을 녹이듯 해야 가정의 모범이 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아무리 이치에 맞아도 기분이 좋을 수 없다. 감정이 상하니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봐 허물을 지적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남의 허물을 고칠 때는 따뜻한 봄 기운이 언 땅을 녹이듯 인내심을 갖고 은연중에 깨닫게 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공과 허물은 조금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태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분명하게 가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가리면 사람들이 배반할 마음을 품게 된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상을 주고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경고하고 벌을 주어야 한다. 공이 있어도 포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힘을 다하려 하지 않는다. 허물이 있어도 벌하지 않으면 규범이 무너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은혜와 원수는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혜 입은 사람에게는 충분히 보답하고 원수는 오히려 품에 껴안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하려 든다.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꺾이지 않는 참마음을 가져라. 어떤 뜻을 품고 일을 해나갈 때 곤란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저항이 있다. 처음 정한 뜻이 옳다면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오히려 더 전진하는 참된 마음을 가져야 세상에 쓰일 수 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다양한 저항에 직면한다. 100번 꺾이더라도 돌아서지 않고 나아가는 참마음이 있어야 저항을 이길 수 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뜻이 진정한 자기의 소명이다.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말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노여움을 가볍게 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이 속마음을 모두 엿보게 된다. 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기와 정신이 모두 사물에 얽매이게 된다. 자기 감정에는 솔직해야 하지만 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조금 좋다고 기뻐하고 약간 불쾌하다고 노여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낱낱이 들키고 만다. 감정을 가볍게 드러내면 가벼운 사람이 된다. 외부 사물에 지나친 애정을 품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자기의 의지와 기계, 그리고 정신이 모두 사물에 얽매이게 되어 기운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지 마라. 뜻을 굽혀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지조를 굽히지 않아 남의 꺼림을 받는 것만 못하고 선을 행한 것 없이 칭찬을 듣는 것은 잘못한 것 없이 남의 비방을 받는 것만 못하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기 뜻을 굽히면서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비굴하다. 자신을 꾸미고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남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처신이다. 잘못한 게 없을 때 남의 비방을 받는다면 오해를 풀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잘한 일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 것은
진실의 왜곡이다. 거짓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소인에게는 차라리 비방을 받아라. 차라리 소인의 비방을 받을지언정 아부를 받지 말고 차라리 군자의 책망을 받을지언정 포용을 받지 마라. 소인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 보내지도 않는다.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한다. 반면 자기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꿀처럼 달콤한 말로 아부한다. 소인의 아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소인의 비방을 받을지언정 아부를 받지 말아야 한다. 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포용하지만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의 잘못을 보면 단호하게 책망한다. 그러니 군자의 책망을 받는 것은 최소한 크게 어리석지는 않다는 뜻이고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듣기 좋은 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 남들이 비난이나 충고를 할 때는 나의 허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누구도 허물을 지적해 주지 않는다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그 지적이 그저 무리하기만 한 것이라도 도움이 된다. 상대가 지적한 이유와 심리를 숙고하면서 그의 고정관념은 무엇인지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를 성찰할 수 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야말로 인생을 점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순조롭다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교만에 빠진다. 친구의 잘못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부모와 혈육에게 병고가 일어나면 마땅히 침착하게 대처하되 격렬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친구와 사귈 때 잘못을 접하면 마땅히 적절히 대처하되 우유부단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도 꼬일 수 있다. 친구의 허물을 알았을 때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어야 한다. 못 본 척 우유부단하게 넘어가면 친구의 인성을 망치는 것이고 잘못을 꼬집어 지나치게 비난하면 의가 상한다. 적당히 아는 사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친구 사이에는 정성껏 충원해 주어야 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를 맺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 골육 간의 질투가 더 심하다.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변하는 것처럼 인정이 변하는 것은 빈천한 자보다 부귀한 자가 오히려 심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은 남보다 골육 간에 더 심하다.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족 간에 시기와 질투하며 다툼이 있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기에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오히려 남보다 더 심하게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더욱더 냉정해져야 한다. 평정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감정의 상처는 시시비비의 판단이나 논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리에 섞이지 않고 초연한 늙은 학은 비록 굶주리더라도 마시고 쪼아 먹음에 오히려 여유가 있다. 닭이나 지보리처럼 악착같이 먹을 것을 두고 다투지 않는다. 배고프더라도 품위를 지키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우아하다. 먹을 것 앞에서 악착스럽게 다투는 사람은 구차하다. 언제 어디서라도 고고함과 우아함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존감이 추락한다. 평소 인격의 수양 정도에 따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뉜다. 굶주린 상황에서 어떤 이는 자기 빵을 나누어 주지만 어떤 이는 남의 빵까지 빼앗으려 덤벼든다. 유혹 앞에서 품위와 우아함을 잃지 않아야 진짜 군자라 할 수 있다.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 말아야 한다. 몸가짐이 가벼우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남에게 내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다. 사물을 대할 때 물이 흐르듯 꽃이 떨어지듯 여유를 가진다면 우아하게 살 수 있다. 조급증을 내려놓으면 일이나 사물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가난한 집에서 깨끗하게 마당을 쓸고 가난한 여인이 머리를 곱게 빗으면 겉모습이 비록 예쁘고 아름답지 않더라도 기품이 저절로 우아할 것이다. 군자가 궁색하고 근심스러운 처지에 있더라도 어찌 스스로 피폐하고 해이해질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도 항상 희망과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집안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몸가짐이 단정하다면 좋은 운이 깃들 수 있다. 삶은 행운과 불운의 연속이다. 일시적으로 불행한 운명에 처했다고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피폐해진다면 행운이 올 여지는 줄어든다. 흐트러진 정신과 몸가짐에 좋은 운이 깃들기는 어렵다. 비록 공공하더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좋은 운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고기 그물을 치니 기러기가 걸리고 벌레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서 참새가 또 그 뒤를 노린다. 기회 속에 기회가 숨어 있고 변고 밖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어찌 지혜와 슬기로움만을 믿을 것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엉뚱한 기러기가 잡힌다. 사마귀가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잔뜩 벼르고 있는데 그 뒤에는 참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기러기나 사마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병고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의 일도 이와 같다.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삶의 현실은 그저 내맡기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운명의 흐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죽음을 생각하라. 색욕이 불꽃처럼 타올라도 병이 든다는 생각에 미치면 문득 식은 재와 같이 모든 흥이 사라진다. 명예와 이익이 아무리 달더라도 죽음의 생각이 미치면 문득 그 맛이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근심하고 병을 생각하면 헛된 생각이 사라지고 도의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사람이 쇠약해져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헛된 일에 기운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마치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방탕하게 즐긴다. 크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건강을 해쳐서라도 일에 매진한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색욕이나 명예, 이익 같은 헛된 가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자유로운 기상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용과 호랑이는 자유로운 존재를 상징한다. 길들일 수 있는 용이나 잡아둔 호랑이는 진짜가 아니다. 자유로운 본성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존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본성은 자유로운 정신이다.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면 노예나 다름없다. 인생의 무대를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인생은 원래 인형극이다. 조금도 다른 사람의 조정을 받지 않고 이 무대를 초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삶은 연극과 같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 정해진 배역을 맡아 연극 속에 몰입한다. 대강의 줄거리는 정해져 있지만 연기하면서 애드립도 가능하다. 즉 생각해둔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것대로 할지 말지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내가 내 삶의 감독이자 주연이다. 나를 제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외부의 존재란 없다. 오직 나의 선택에 따라 이 연극에서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무대에 몰입하되 때로는 무대를 초월하여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라. 일을 급하게 진행할 때
밝혀지지 않던 것이 너그럽게 하면 스스로 밝혀지기도 하니 조급하게 굴어서 분노를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다룰 때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따르지 않던 사람이 스스로 따르기도 하니 엄하게 단속하여 더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해서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조급증은 현명함의 반대편에 있다. 조급함은 항상 문제를 만들고 실수의 원인이 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조급한 마음에 강하게 압박하기만 하면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커녕 공격당할 수 있다. 일하고 사람을 대할 때 여유를 갖고 너그럽게 하면 오히려 더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다. 배움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기울어진 성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 누구나 편협하거나 사사롭게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여 자기의 성품과 감정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하는 것이 큰 배움이다. 세상을 다스리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부터 다스려야 한다. 가정 불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을 맡더라도 잘 이끌어갈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자신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배움과 경륜의 근본이다. 이해득실이 너무 밝으면 욕심에 얽매인다. 옳고 그름이 나뉘는 지점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체하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따르지 않을지 바르게 판단하는데 정도를 벗어난다. 이해득실이 만나는 때는 그것에 너무 밝아서는 안 된다. 이해득실에 너무 밝으면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피할지 판단하는데 사사로움이 일어난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머뭇거린다는 것이고 머뭇거린다는 것은 마땅한 이치가 아닌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해득실이 만나는 때 너무 따져서 이익되는 것만을 취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의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헛된 욕심만을 추구한다면 욕심의 노예가 되고 만다. 때로는 남과의 비교도 유용하다. 일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원망과 허물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게으르고 황폐해질 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된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 남을 탓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럴 때 내 처지보다 더 좋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보면 원망이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분발할 수 있다. 나와 남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각자의 처지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비교의 대상은 항상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남과 비교하는 것은 유용하다. 남의 욕망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의 욕망은 떨쳐버릴 수 없으니 마땅한 방법으로 길들여야 한다. 오직 용서라는 글자에 그 길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이의 욕망을 잘 살핀다. 무엇을 갖고 싶은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피면 원한을 사지 않는다. 남의 욕망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없다. 너그럽게 인정해야 한다. 반대로 자기 욕망은 통제해야 한다.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없다. 자기 욕망은 인내심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욕망은 너그러움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많은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방심하면 위태롭다.
원수의 화살은 피하기 쉽지만 은혜 속 창은 막기 어렵다. 괴로움의 구덩이는 벗어나기 쉽지만 즐거움의 함정은 빠져나오기 어렵다. 원수는 항상 나를 노리기 때문에 그 곁에서는 항상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창은 막기 힘들다. 상대가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를 지나치게 총애한다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혜를 베푸는 상대에게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 자유가 구속된다. 고난을 겪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크고 작은 유혹을 이겨낸다. 항상 조심하고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 하지만 편안한 시기에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방심하기 때문이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 은혜에 감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을 거두는 길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 해가 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로움을 얻는 기회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겉으로는 남을 돕는 것이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내 은혜에 누군가 감동한다면 그 사람이 행여나 나에게 품었던 원망이 사라지고 앞으로 나를 원망할 일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도 자신을 위한 일이다. 내가 해를 제거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상대가 나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생색내거나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다. 지극한 돈은 평범하다. 독한 술, 기름진 고기, 맵고 단 것은 참된 맛이 아니다. 참된 맛은 담백할 뿐이다. 신기하고 뛰어나게 남다른 사람이 지극한 도를 이룬 사람이 아니다.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은 평범할 뿐이다. 눈에 띄거나 자극적인 것은 모두 한쪽 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그저 변화의 다양함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본질적인 도가 아니다. 지나치게 맵고 짜고 단맛은 조금만 먹어도 실증난다. 자극적인 맛에 계속 노출되면 미각이 금세 마비되어 버린다. 밥이나 물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 도에 가깝다. 화려한 언변, 기이한 옷차림,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은 남달리 눈에 띌 뿐 도에 이른 사람은 아니다. 지극한 도에 이른 사람은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다. 해가 뜨면 일하고 배고프면 먹고 해가 지면 천지와 더불어 고요히 잠들 뿐이다. 남과 더불어 살아가라. 좁은 지름길에서는 한 걸음 멈춰서 다른 이가 먼저 지나가게 하고, 윤기가 흐르고 맛 좋은 음식은 10분의 3을 덜어내어 남에게 양보하라. 이것이 세상을 지극히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사람은 경쟁만 하면서는 살아갈 수 없다. 약육강식 우승열패와 같은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성격을 설명해 주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주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생겨나 흘러간다. 세상 속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은 나눔이다. 나눔을 통해 자기 만족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서는 너와 내가 같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남에게 양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지극한 즐거움을 준다. 교만함을 멀리하라. 세상을 덮을 만한 공로도 자랑 앞에서 무너지고 하늘에 미치는 죄도 고침 앞에서 사라진다. 세상을 다 덮을 만한 공을 세운 사람이라도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공이 퇴색된다. 사람들이 칭송하다가도 교만한 모습에 마음이 돌아선다. 스스로 공을 깎아내리는 최고의 비결은 자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괴로워할 필요 없다. 고치면 된다.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심판하며 괴로워할 시간에 당장 허물을 고치는 것이 낫다.
신중함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 근심과 근면함은 미덕이지만 지나치게 힘쓰면 본성을 충족하고 감정을 온화하게 하지 못한다. 단박함은 고상한 모습이지만 지나치게 메마르면 사람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다. 매사에 신중하고 힘써 노력하는 것은 물론 좋은 태도이지만 마음이 지칠 정도로 조심하고 애쓰면 자기 본성과 감정이 불편해진다. 사치스럽지 않고 단박한 것은 고상하고 존경받을 만한 태도이지만 이 또한 지나치면 좋지 않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모이지 않듯 지나치게 혼자만의 고상함을 추구하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롭게 할 수 없다. 조심하고 노력하되 자기가 괴롭고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단박함과 고상함을 추구하되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내가 남에게 베푼 일은 생각하지 말고 허물이 있다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원망은 잊지 않을 수 없다. 남에게 베푼 것을 생각하면서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구차하다. 보상을 바라면 선한 행동에 좋은 의도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다. 허물을 잊어버리면 고칠 기회를 놓친다.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 그러니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빨리 잊는 것이 좋다. 가슴 속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만 괴롭기 때문이다. 반드시 지킬 두 가지. 관직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유의한다. 첫째는 공정함은 밝음을 낳는다. 두 번째는 청렴함은 위엄을 낳는다. 가정에서는 두 가지를 유의한다. 첫째, 용서하면 가족의 마음이 평화롭다. 둘째, 검소하면 살림살이가 넉넉해진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명정대하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학연지연 등을 고려하면 어두워진다. 청렴하다면 당당하다. 조금도 부끄럽지 않으니 위엄이 생긴다.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용서해야 마음이 평화롭다.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헐뜯으면 괴롭다.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이 평화를 가져온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사치스럽게 생활하면 넉넉해질 새가 없다. 검소함이 넉넉함의 근본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좋은 일도 내가 불러오는 것이고 나쁜 일도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다. 세상 일에 완전한 우연이란 없다.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나의 마음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화나 복이라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한 마음을 먹고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을 위한 행동을 해서 스스로 그 열매를 거두어라. 밝음은 어둠에서 생긴다. 만물은 항상 변한다. 가난했던 사람도 자기 노력과 의지로 부유해질 수 있고 미천한 신분의 어떤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 크게 성공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누구나 일시적으로는 공공할 수 있다. 한때의 공공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한다. 막다른 길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궁지에 몰렸을 때는 그 실패 현상에만 매몰되어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한다. 쓸데없이 걱정에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아라. 이럴 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의지를 다져야 한다. 성공을 거두었을 때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떨어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때는 떠나갈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고 마지막을 대비하라. 현재 상황에만 빠져 있지 말고 대국적인 흐름과 기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온화한 사람이 큰 복을 받는다. 생명의 본성은 따뜻함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 봄에는 만물이 깨어나 생명력을 뽐내지만 겨울에는 겨우 생명력만 보존하고 버티는 것처럼 생명은 따스함을 따라간다. 싸늘하다는 것은 죽음의 신호이다. 기운이 냉랭하고 쌀쌀한 사람은 복을 받기 힘들다. 복은 사람의 마음을 따라 내리는 것인데 마음이 차가우면 길이 막힌다. 복은 따뜻한 마음에 깃든다. 성품과 기운이 따뜻하다는 것은 자신과 남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이다. 사랑하는 마음에 복이 깃든다. 마음 그릇에 따라 복이 달라진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담긴다. 복을 누리려면 자기의 마음 그릇을 키워야 한다. 마음의 바탕, 마음 그릇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 조급하다는 것은 마음 그릇의 크기가 간장 종지처럼 작다는 것이다. 더 많이 담을 수 없으니 빨리 처리하고 빨리 비워내려고 하는 것이다. 마음이 넓어야 복도 오래 더 크게 담을 수 있다. 이런 이치를 깨달았다면 마음을 너그럽고 편하게 갖도록 힘써야 한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